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3주 전 주말에는 확진자가 약 11만 명 정도 발생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약 12만 명,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는 13만 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지난주 주중에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17만 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약간 긴장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산 첨단 무기 동맹국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출선 5척이 도착했습니다. 5척은 흑해 수출길이 막힌 이후에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회로가 뚫려서 많은 식량들이 세계로 수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젤렌스키가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알고도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서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생명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6대 광역시에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집값도 최대폭으로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광역시 다 떨어지고 있죠. 지난주 8.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50만 호 등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안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건설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현재 지금 최악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5도까지 오른 지역도 있어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7월 영국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0.1%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40년 만에 최고의 기록입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도 2.4%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2.4%라는 수치는 7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고치가 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강이 안 팔린다는 것은 건설,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중 채무자,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다중 채무자의 비중은 역대 최고로 22.4%라고 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들부터 신용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연구원은 지금은 약세장에서 잠깐 오르는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S&P 500 현재 4200포인트대인데 3600 이하에서만 매수를 고려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3600이 되면 조금씩 매수하고 3300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3000이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25일부터 27일 날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미팅 있죠. 시장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거기서 연준 의장 파월을 비롯한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S&P 500 차트입니다.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한 다음에 이번 주에 하락했죠.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이번 주에 하락했습니다. S&P 500보다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약 2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 1.37%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4%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난주에 0.31% 거의 보합세죠.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1%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16.6%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 주말에 특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2%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약 56%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연준 총재들이 계속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하는데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니까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을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계속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년물 국채금리 최근 조금씩 오르고 있죠. 현재 거의 3%대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3.4%였는데 지금 3.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온수당 1,800불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762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계속 떨어져서 현재 배럴당 9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이쪽에서 굉장히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측하에서 최근 들어 달러가 좀 약해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08포인트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15일 날 중국 경기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산업 생산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예상보다 다 부진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여파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6일 미국의 7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전달 대비해서 0.6% 올랐습니다. 예상은 0.3%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4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지난주에 조사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는 항목에 7월 달에는 72%가 나빠질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비중이 8월 달에는 67%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7월 달에는 6.1%였는데 8월에는 5.7%로 좀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에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 평균은 보유 비중이 4.8%였습니다. 아직 장기 평균보다 투자기관들이 지금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개월 내 침체 가능성을 7월 달에는 47% 그렇다고 봤는데 8월 달에는 58%로 침체 가능성 예측이 더 증가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4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에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율은 8%대로 미국의 경우에 계속 높죠. 다행히 고용시장은 아직 견조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주 25일에서 27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곳에서 연준의 미팅이 있죠. 여기서 과연 무슨 발언이 나올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시장은 긴장하면서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꼽으라면 뭐니 해도 초대교회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구절도 대표적으로 당시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나서서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은 12제자나 사도 바울 등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있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음으로 서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죠. 이 교제를 같이 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같이 먹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구현이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에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